특이점이 온 덕후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혼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이점은 라싸님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바뀌신 것 같다고. 네. 저희는 4위 일체입니다. 함께 갑니다. 같이 갑시다. 네, 저는 특이점이 온 라싸입니다. 좀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네,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머리숱 많은 덕후 수복입니다. 네, 저희 이번 방송 제목은 이제 그만 끝내주었으면 하는 작품 순위입니다. 왜 또 감탄사를? 이게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청취자분이 추천해주신 네, 주제라서 맞아요. 예. 네. 나는야 세상의 중심님께서 제안해주신 주제입니다. 네. 예. 댓글로 제안해주셨는데요. 보자마자 이건 해야 돼. 미리 와가지고 네, 저희끼리 얘기하고 정해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저희 주제 네. 고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발견하면은 낼름. 낼름 네. 그리고 사실 덕후들끼리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이거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한 텐데. 번씩이 아니죠. 뭐 매번 하는 네, 얘기니까. 매번 하죠, 매번. 예. 근데 이제 서로 취향이 틀리다 보니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거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보통 3명은 비슷하고 햇님은 좀 다른 거예요. 맞아요. 보통은 예. 그래도 항상 보면 이제 그 11월의 시작은 햇님 때문이. 뭐 하나 가져와. 뭐 하나 가져와 봐. 11호 보면 그 네. 판이 반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좀 비율은 안 좋아. 비율이 안 좋네. 내 편이 없어, 내 편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앤트맨 같이 작은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만 끝내주었으면 하는 컨텐츠들 뭐 굳이 덕후 서브컬처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일 수도 있고 미드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뭐 간단하게 이제 이미 완결이 됐지만 제때 못 끝내서 아쉬웠던 그런 컨텐츠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죠. 네, 많죠.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돈이냐 명예냐 뭐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피치 못한 어른의 사정 같은 거. 네. 어른의 사정. 예. 주로 이게- 만화책이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연재 작품들이 많죠. 그런 경우가 네. 많죠. 그 전설의 작품 있잖아요. 수봉님의 바이블 드래곤. 드래곤볼. 네네. 그만한다고 했을 때 막 뭐 정치가 더 찾아오고 막 이러면서 네. 막 맞아요. 그랬었다고. 그게 이제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또 시작이야. 아니 저분 대본 없어도 돼. 드래곤볼은 그냥 연도도 나올 것 같은데. 도리야마 아키라 씨가 이사를 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지방 자치단체에서 찾아와가지고 이사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도로를 닦고 도로 이름을 도리야마 아키라 도로로 붙여주고 진짜요? 네, 그랬대요. 왜냐하면은 지방세 수입에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본인이 수입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도리야마 아키라 씨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시의 그 지방시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입이. 세금을 네. 어마어마하게 내니까 그 그분이. 세종로 같은 거네요, 그죠? 그 세종대왕 이사 가지 말라고 네.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사는 안 갔죠. 평생 거기 사셨죠. 살아있는 사람 이름 붙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경규 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부산. 그거는 뭐 이제 컨셉으로 네, 한 컨셉으로 건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살아있는 있고. 사람 집 그러니까. 이름으로 된 버스 정류장은 있잖아요. 세금 더 받으려고 이름 지어주진 않죠. 이건희로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희로. 그런다고 세금을 더 주진 않고요. 그리고 그쪽은 잘 안 주죠. 네. 네. 그리고 그 장관이 뭐 찾아와서 네. 네, 막 연재 계속 무릎 꿇고 한 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요. 그거 진짜 있는 얘기죠? 예, 진짜예요. 진짜 신기하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의 경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연재를 그만. 그게 아마 그 연재 시점으로 얘기해 주세요. 손오공이 후리자를 때려 눕히고 나서 그 되게 합리적이네요. 저도 그때 끝났으면 제일 그렇죠.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니, 생각. 셀까지도 괜찮았어요. 셀도 그죠. 네. 재밌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손오공이 후리자 잡았을 때보다는 셀이 좀 낮긴 해도 셀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점점점 딴 얘기 하자 이제. 드래곤볼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잘못 건드렸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드래곤볼도 그렇지만 연재 만화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블리치가 좀 그랬었거든요. 처음은 좀 재미없었지만 중반까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예, 이게 파워 밸런스 붕괴
그다음 개연성이 없어요. 스토리 나중에 나온 적들이 굉장히 형편없거든요. 이유도 없고 싸우는 목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망작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사실 나루토보다 블리치가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사실은 드래곤볼도 그런 게 네. 전 우주적 보스인 프리저를 쓰러뜨리는데 그러니까 배경이 점점 넓어졌는데 다시 인조인간하면 다시 배경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반복인 것 같아요. 나루토도 뭐 마찬가지로 전 블리치는 제대로 안 봤어요. 보다가 재미없어져서 안 봤는데 나루토는 끝낼 수 있는 시기가 제가 보기에 한 10번 정도 있었어요. 나루토 흑막이 밝혀져서 아 이제 끝인가 보다. 근데 그 흑막에 또 흑막 이런 식으로. 뒤통수 흑막이 계속 나왔죠. 네, 계속 나왔죠. 돈이냐 명예냐는 역시 맞죠. 돈이죠. 돈이죠. 네. 편집부에서 명예- 더 그리라는데 어쩌겠어. 명예 그까짓 거. 네. 네. 카우보이 때 프레데터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냥 카우보이들이 프레데터랑 싸우는 그렇죠. 그런 프레데터도 얘기들. 거의 좀비처럼 계속 끌어올려져서 네. 만들어지는데 결과물은 전체적으로 다 안 네. 좋았던 것 그게 같아요. 뭐 13일의 금요일이라든지 나이트메어 같은 그런 네. 아주 유명한 공포 영화 시리즈들 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사골국처럼 막 끓여가지고 네. 제대로 못 끝낸 그런 네, 작품이 그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특히 나이트- 나중엔 그냥 개그물이 되죠. 네, 뭐 개그물이에요, 그죠 나중에. 공포 영화를 제대로 망친 거는 저는 나이트메어가 아니고 사탄의 인형이라고 봅니다. 아, 그 사탄의 인형 초반까지 진짜 사탄의 재밌었어요. 인형 근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근데 사탄의 초반은 원이 진짜 재밌게 재밌었어요. 봤죠. 원, 진짜 투까지는 무서웠어요. 사탄의 인형은 사탄의 인형 새끼 치면서부터 재미없어졌어. 네. 그 그 자선 뭐지? 번창하고 무슨 막 신부? 예, 척키의 신부. 척키의 신부. 하면서 사탄의 인형 애가 나오는데 그 애가 남자인데 성적 혼란을 느끼면서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그 아버지가 살인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 남자애는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형 3명이 나오는 거죠. 맞아, 맞아.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네요. 아 엄청 진보적이었어. 일단은 근데 일단 재밌을 공포 영화는 아니야 그게. 아니 나는 분명 원때 봤던 그 소름을 보고 기억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감독이 그 진보적인 성향의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펀딩이 안 나오니까 공포 영화 펀딩을 받아놓고 그걸 만든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 통수 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영화계에서는 뭐 계속 되어도 괜찮은 그런 시리즈물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것들도 좀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여고괴담 시리즈들 이런 거는 그런 사실 거야, 뭐. 한국 대표 공포 시리즈잖아요. 특히 이제 근데 그건 약간 옴니버스식 구성이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한편 한 편이 틀리니까 여고의 컨셉만 괴담을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배경이 여고가 나오기만 네. 하면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좀 온갖 괜찮을 것 얘기 다 같아요. 집어넣을 수 그리고 있어요. 신인 여배우들 등용문도 되고 등용문도 되고. 성소수자 얘기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미 있었기도 했고, 예. 네 여고괴담의 시리즈에서 그래서 그런 시리즈들은 계속 이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은데 네. 근데 대부분은 폐해가 더 많은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선택하는데 전 다음 여고괴담 주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렇습니다. 한 반에 전체 인원이 있는데 그만하세요. 반은 알았어. 네 혼났어. 어떻게 편집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네.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네. 네, 그래서 각자 끝내줬으면 하는 작품들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네. 저는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작품이 아직도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있습니다. 나 진짜 이번에 이 얘기 그것도 듣고 깜짝 놀랐어. 아직도 하고 있다고. 저도 놀랐어요. 네, 저는 시마 땡땡을 가져왔습니다. 예. 아, 각종 심화 심화들이 시리즈? 많죠. 네. 예. 예, 저는 제안해주신 분께서 언급해주신 강식장과 가이버를 들고 왔습니다. 애증의 작품입니다. 저에게는. 그것도 끝나야 돼요, 금방. 저는 이제 피안도를 가져왔습니다. 아, 징하지 그것도. 피안도가 아직도 하나요? 아직이 뭐예요? 지금 한참 남았더라고요. 피안도는 지금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이게- 느낌인 건지 이게 궁금해. 제가 나중에 주제하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누구부터 설명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수북님께서 심화 땡땡 시리즈를 네.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0083의 심화는 아니죠. 그 심하면 한 방에 끝났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아, 그 작품 내에서 그냥 종료가 됐으니까요. 시마 과장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연재되고 있는 초장기 연재만 합니다. 아, 엄청 오래 와. 했네. 네. 35년 35 그렇죠. 네. 원제는 카초 시마 코사쿠, 한국말로 하면은 뭐 과장, 시마 시마 코사쿠 코사쿠. 과장 좀 되게 맞아요. 이 사쿠가 그 땡사쿠 우리 또 좋아하잖아요, 그거. 팬님이 네. 특히 좋아요. 그거랑 수건 좋아하시고. 이름이 노란 같네요. 수건 아 나오는 그게 무슨 거예요. 장 이런 뜻인 거예요? 네. 아니, 그래요? 작이에요, 작. 작? 네, 아, 한자로 치면은 작. 만들다 작? 네네. 시마 코사쿠도 작이에요. 아. 이사쿠, 슈사쿠, 코사쿠 형제 아, 이렇게. 맞네. 네.
마지막 코사코 제일 성공했네요. 가장까지 했으니까. 한 명이라도 집안에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긴 게 약간 닮은 것 같아요. 아이 그건 너무 나갔네요. 너무 나갔네요. 아니 그림체에 따라 다른 거지 닮았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 닮았죠 지구인이. 아니 심화 과정이 수건을 안 두르고 있어서 그렇지. 하기가 추리닝 입고 뭐 이런 장면이 거의 없어가지고. 수준이 있고 수건 두르면 어. 똑같을 거야. 네, 그렇게 일단 하고 넘어가요. 네. 이 주인공 시마 코사쿠는 대기업 하츠시바 전선에 다니는 30대 과장으로 만화는 주로 이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직장인 만화이긴 하지만은 미생을 떠올리면 곤란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해 본다면 꼰대들의 환타지 만화. 정도만 정확하죠. 얘기하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만화의 또 다른 특징은 작품 속 시간적 배경이 연재되고 있는 현실 속도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건데요. 아, 따라서 주인공 시마도 현실과 비슷하게 나이를 먹고 진급도 합니다. 때문에 현실 세계의 주요 이슈들이 만화 속에 그대로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작품의 제목인 시마 과장도 이제 시마가 진급함에 따라 시마 부장, 시마 이사, 시마 상무, 시마 전무, 시마 사장, 시마 회장으로 바뀌죠. 또 많이 올라가네요. 예, 네. 회장까지 가요. 아 지금 회장 나오고 있어요. 네네. 회장은 끝나지 회장 않았어요? 아니요 아직 아직 하고 연재 있어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마 회장을 연재 중이고요. 이 작품은 얼핏 현실의 비즈니스를 리얼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떡치는 만화죠. 네. 예. 떡으로 실- 다 해결합니다. 네. 실제 파나소닉이 모델인 하츠시바 전산이 속한 기업군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경제신문 타이틀 한 꼭지 정도 수준의 겉핥기이고요. 깊이가 네.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떡으로 해결하기 때문인데요. 네. 떡 아니면 뭐 우연이나 기연 그런 걸로 네. 다 해결해요. 약간 네. 무협지 같은 저희 우리 느낌이에요. 좀 그 용어를 좀 순화를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좋지 관계로 않을까요? 가죠. 네.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격. 이해를 해결한다든지 정사. 예. 예. 뭐 정사라든지 네. 남녀 상열지사라든지 뭐. 좋은 말들 많잖아요. 왜 이래요, 진짜? 상열지사는 아니에요. 다 그 대부분 불륜이라. 그래요? 예. 상열지사. 왜냐하면 시마 과장이 네. 결혼한 상태로 계속 그 그렇죠. 내연녀들을 만나기 맞아요. 때문에 유부남이에요? 예. 그럼요. 아 그러니까 시마가 심지어는 그 손녀도 나와요. 수부님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꼰대들의 환타지. 아, 진짜. 완전 환타지. 정확한 평이에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이 시바 보면 얼핏 보면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게 보여지는 거는 일단은 훤칠한 외모, 좀 잘생긴 거. 예, 음. 에다가 이제 유창한 외국어 실력. 외국어 이거 딱 잘- 두 개. 잘 근데 잘하죠. 이거 두 개가 이제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능력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시마 씨도 보면 항상 놀라는 역이에요. 맞아요. 뭐 사건 터지면 이럴 수가 그러면은 내연녀가 찾아가지고 정보랑 그 하는 맞아요. 볼 수 있는 방법 다 알려주고 아. 그러고 해결하고 내연녀는 또 사라져. 아. 되게 좋은 내연녀지. 그러니까 이 시마는 질척되지 않는다고. 처자식이 있는 엄연한 가장인데 응. 시도 때도 없이 막 성교를 하고 다니고 불륜과 외도를 일삼는데 이 대부분 아까 뭐 꾸벅님 얘기한 대로 여자 쪽에 먼저 유혹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시마한테 면죄부를 줘요. 예. 또 이제 독자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이런 장치들을 아. 그러게요.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시마가 이제 불륜하고 외도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 막 술 취한 상태 아니면 뭐 약에 취한 상태에서 뭐 관계를 하거나 약까지 해요? 아니요. 야, 뭐 약을 뭐 억지로 먹였겠죠. 뭔가 최음제를 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 감기약을 네. tas는데 감기약이 시마한테는 이렇게 뭔가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약들 말고. 아, 예, 네. 시마 화장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네. 네. 우리 넘어갔다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제가 중학교 때 이 만화를 보던 중학교 때 봤다고요? 시작은 중학교 때. 이 만화를 보던 친구가 있었어요. 반에 친구가 있었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맞다 뭐 그러죠. 친구 얘기 쓰면 제 자기 얘기 친구가 쓰면. 그렇게 이사쿠 유작을 좋아했었는데 네,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더러운 만화 본다고 되게 막 까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마 예. 과장 보면서. 네네 어렸을 때 시마 과장이라는 거는 좀 이제 야한 만화, 그렇죠. 더러운 만화 좀 아,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그래서 거예요. 성인 아, 극화였죠. 성인 만화였으니까. 그래서 수북님이 네. 중학교 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네 또 그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 감상평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마 과장 보고 직장에 대한 환상이 생겼다. 나도 어서 취직해서 물러나게 놀고 싶다라는 감상평이 있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에는 말단 사원부터 임원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개나 소나 다 불륜을 저지릅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막 그 회사 창고에서 성교하다가 막 걸리기도 하는 등 제가 만약에 이 파나소닉 뭐 주주였다면은 이거 고소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또 이 작품이 그 꼰대 판타지 만화라 그런지 여성에 대한 취급이 매우 안 좋아요. 아 예. 대부분의 그럴 여성들이 것 같아요. 성교를 위한 일회성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또 문제를 거의 다 몸으로 해결하려 그래요. 막 뭐 시마한테 뭐 약점이 잡히거나 이러면은 막 유혹하러 오고 막 옷을 막 훌렁훌렁 벗고 그래요. 네. 시마 몸에 무슨 꿀이라도 발랐는지 시마만 보면 막 모든 여자들이 참지 못하고 달려드는데 막 그 중에는 막 그 외국에서 온 유명 가수도 있고 그래요. 네. 지금 실제 파나소닉이 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시마도 경영 실패 책임지고 사장에서 물러났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지만 만화가는 아직도 그 시마 회장을 그리고 있으며 격조간 잡지에는 시마 시리즈의 프리퀄을 연재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이제 과거를 추억하기 시작한 거죠. 추억 빨기. 이 세계로 돌아갔네. 이 세계로 갔네. 심하다. 학생 심화. 네. 네. 비즈니스 만화의 화려한 겉포장을 씌웠지만 그 안에 있는 건 뭐 도색 잡지고요. 이제 그만 펜을 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거의 양판소 만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 시마라는 이제 그 이름 값이 있고 오랫동안 그려왔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림 같은 게 좀 나름 정성스럽게 네, 그렸기 때문에 그림 잘 그렸어요. 예. 네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지. 여기 나오는 개그도 진짜 재미없어요. 막 맞습니다. 개그가 나는 처음에 개그인지 몰랐어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수북님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개그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건데. 이거는 우리 수북님 부장님도 힘들 거야. 수북님 개그 레벨이 부장 정도까지잖아요. 네. 그 이상급인 거지. 맞아요. 사장 그러니까 개그 회장, 정도. 회장 개그. 회장. 네, 네. 회장 개그라서 좀 있는데 불편하더라고. 이거 그리시는 분도 나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으실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이거 시마 과장 1부라고 해야 되죠. 시마 과장만 네네네, 과장. 좀 보다가 말았는데 이게 당시 때 이제 연재될 때 어릴 때도 저도 어릴 때였는데 그때 이제 보고 있을 때는 그냥 야에서 봤어요. 야에서 봤는데 그 정사신 보려고. 네 그렇죠. 야한 부분만 그냥 보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치. 어릴 때는 그렇죠. 나이가 들고 나서 다시 봤어요. 이제 볼 게 없으니까는. 그러다가 한번 봤는데 진짜 일단은 직장이 아니고 거기는 뭔가 동물원이 동물원. 네, 동물원. 좀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딱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꼰대들의 환타지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냥 보면서 그냥 환타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꼰대들이 그냥 누워서 망상한 거를 네, 네. 그려놓은 거예요. 그 네. 이세계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우리 막 환타지 소설 그 다른 전생해가지고, 세계로 갔더니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는데 막 이런 얘기들처럼 전생했더니 심화 과장이 된 거지. 회사에 불륜 저지르고 다니고 그 불륜에 대해서 집안에 알려지지도 않고 우리 가정은 안전하게 잘 지키고 난 승승장구하고 아 근데 결국 이혼해요. 이혼하기도 하고 가정사는 엄청 불행하게 나와요. 그렇게 돼요 나중에. 네. 아무튼 그런 환타지물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이 든 사람들이. 여기 진짜 꾸봉님 말했듯이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진짜 되게 쿨해요 다. 네. 다 그냥 쑥쑥 떠나. 그래야지 그 다음 편에 또 주인공을 새로운 여자가 미워하지 않을 나오니까. 수 있으니까. 원래라면 막 현실같이 질척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이세계물인데. 멱살 잡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라면. 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이젠 그만할 때 된 것 같아요. 그만 진작에 이거는 파나소닉 망했을 때 같이 그만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임원쯤에서 그만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4.5점 주겠습니다. 예. 여기서 점수는 접어야 될 것 네. 같은 점수인 그쵸. 거잖아요. 네. 예. 높을수록 접어야 높을수록 됩니다. 접어야 높을수록 접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은퇴해야지 이제. 뭐 저는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거를 사실은 한 편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보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설명할 게 다일 수도 있어요. 그쵸. 설명을 들어보면은 근데 그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만화방에 가보면은 그 막 칙칙하게 돼 있는 그 양판소 만화들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만화들이 다 대충 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맞아요. 야한 장면이 좀 나오고, 큰 차이 없어요. 네, 사실. 그렇죠. 그림체도 약간 심하게 하자면 어. 그림체하고 좀 비슷하고, 누구 성인 그런 느낌? 극화한 거랑 거의 음, 내용이 비슷할 거예요. 네네.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그 어른들이 만화방에 가지 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런 만화책들이 있으니까 이게 안 좋아 위해 시설로 느껴지는 거죠.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질 못해서 평가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설명 들어보면 제가 제일 극혐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4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봤으면 바로 5점이었을 텐데. 아니 안 봤으면 미안해서라도 점수 더 줘야지. 야 4점도 많이 봤으면 원래 5점이면 아니, 원래- 원래 미안 안 봤어 미안은 3점이에요. 안 저희 봤어 기준. 미안해 3점이에요. 1점 보너스 줘서 4점인 거예요. 그 컨텐츠가 좀 있어서 네. 더 주신 거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거 사실 부장까지 봤어요. 아, 물론 이제 이런 류를 쿠폰님 너무 많이 오셨는데. 예. 아니 뭐 근데 이게 술술 읽히고 그냥 뭐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 잘 예. 들었습니다. 예. 점수 주세요. 근데 아, 라싸님 캐릭터 이상해 지금. 점점 저번 주에 이어서 약간 캐릭터를 잡아가시는 혹시- 거예요. 아니 좀 밸런스를 잡으세요 진행자님. 아, 네, 혹시 이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니고 무슨 진짜 바이러스 같은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네. 지카 바이러스 이런 거 아닐까요? 특이점 바이러스. 특이점 바이러스 같은 거 와가지고 지금 약간 뭘 넣으셨어 지금. 저한테 지금 제 생각에는 나노 로봇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몸에.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때 그때 책 못 사게 했어야 돼. 그 뭐 특이점 온다는 거. 그 누구냐 그 사람. 레이커즈와의 구글 그 기술 이사입니다. 예. 에이, 예 나쁜 어쨌든요. 예 근데 좀 불편한 내용이 시중에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 사람은 노동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람. 작가가. 아 그게 예, 짤방으로도 맞아요. 도는 짤방으로 게 돌 있어요.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보는 내내 좀 불편하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봤지만 어렸을 때도 불편할 정도로 되게 이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이런 류의 작품이 아예 안 만들어져 이런 작가에 의해서 안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4.5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심화 과정을 좀 보다가 좀 야한 부분이 재밌어서 보게 된 만화가 침묵의 함대예요. 그림이 살짝 비슷해요. 표지가 아. 그 캐릭터 생긴 표지가 그냥 그래서 침묵의 함대라길래 이것도 야한 줄 알고 봤는데 그건 엄청 재밌더만. 침묵이 안 되는 개 진지하잖아요. 완전 진지하죠. 완전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음. 뭐죠 그거 그 멋진 남자 김태랑도 셀러리맨 얘기잖아요. 그것도 그거는 아. 셀러리맨을 가장한 격투물 같은 네, 느낌. 격투물. 아니 격투는 안 하는데 사실상 격투야. 그 그림체는 이미 조조의 기묘한 몸이야. 무슨 뭐가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거기는 깡패가 동원돼요. 여자가 아니라. 그 회사원인데 주인공은 스탠드. 갑자기 셔츠를 벗고 약간 그 머리에 조- 띠두르고 조폭 같은 거 배 두르는 이런 거 차고 나와가지고 맨날 막 복대. 설치고 다니고 뭐. 그 만화 전국구는 복대가 네. 기본이죠. 그 만화 그린 사람이 천재를 먹다 그린 사람이에요. 닮았다. 주인공이 약간 장비 닮았잖아요. 맞아 네, 맞아 맞아요. 장비 닮았다. 그러니까 그 김태랑이 나중에 막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맞아. 물어뜯고 헤딩하고 막 박치기 하고 막 이러거든요. 결국에 컨텐츠는 다 나오던 데서 나오는 거네요. 돌려막기 하고 있어 이 작가. 밑으로 위로 필살기 쓰고 막. 그럼 허리 잘리는데 어떡하지? 기업 국가에서 허리 잘리면 큰일인데. 자, 다음은 극혐인 컨텐츠를 뒤로하고 제가 가지고 온 작품은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네, 탈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미드는 정말 심플하게 마이클 스코필드라는 주인공이 탈옥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건축가인 주인공이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 받은 친형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설계했던 그 감옥에 그 일부러 들어가 가지고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얘기죠. 설정 되게 좋아요. 아 근데 미국에는 형제의 컨텐츠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어떤 게 있죠? 그 최근에 슈퍼내추럴? 빙고. 그 최근에 그 라스트 오브 어스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있는데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그거구나. 완전 친하다 야. 둘이. 슈퍼 마리오. 동생이 키가 더 크잖아, 근데. 네, 그렇죠. 아 진짜 분노스럽다. 네. 언차티드도 형제. 맞아요. 다루고 네이선이 동생이죠. 있고. 예. 네. 그런 형제를 다룬 얘기인데 2005년 폭스 TV에서 첫 방영을 했습니다. 원래 2005년이에요? 네. 예. 시즌 1이 2005년입니다. 그 원래 방영하던 24시가 최고 인기 컨텐츠였거든요. 맞아요, 폭스 맞아요, TV에서. 맞아요. 유명했죠. 근데 예. 이제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는 제작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쉬고 그쵸. 싶은 거죠. 한 타임 쉬는 거죠. 네. 한 시즌을 쉬면서 땜빵으로 대신 들어간 미드가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예. 한 시즌 만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의외로 대박을 칩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한국도 당연히 유명했지만 미국 본토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그 24시 그보다 더 인기가 좋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예. 시청률 자체가 예. 더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주인공이 웬트러스 밀러라는 사람도 우리나라에서는 석고필이라는 그쵸. 애칭으로 불리게 되죠. 네, 그 석고필이라는 그 이름은 사실 뭐 독립운동가 그 캐나다의 독립운동가 스코필드라는 분의 뭐 원래 석고필이라고 우리가 불러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따서 그냥 부르는 건데요. 몰랐다. 네, 어쨌든 이게 매 편이 치밀한 그 기믹으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한 기계 장치 같아서 이 탄탄한 스토리로 한국의 미드 열풍을 일으킨 맞아요. 원조격인 드라마가 됩니다. 맞아요. 사실 이전까지 우리는 미드를 뭐라고 불렀죠? 외화라고 불렀죠. 아 그러네. 레니게이드, 맞아. 네, 맥가이버, 외화 시리즈. V 뭐 이런 것들 네. 외화 시리즈라고 불렀잖아요. 전격 부위 작전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재밌었는데. 네. 가자 키트 이런 거. 에이트 공대 뭐 이런 전격 것들. 제트 작전이구나. 참. 전격 맞- 제트 맞다, 작전. 맞다. 네. 부위는 그거죠. 파충류 네, 나오는. V는 네. 파충류고. 아 그거 재밌었는데. 네. 어쨌든 V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딴기로 살 뻔했다. 네. 위에서. 아또들 뻔했다 진짜. 아 나 갑자기 확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감옥의 설계도를 몸에 문신으로 네, 맞아요. 새겨서 그 설정도 되게 네. 재밌었죠. 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아주 은밀하고 치밀한 자기 딴에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계획으로 보면은 완벽해요. 근데 변수가 바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이제 재난의 시작은 인재잖아요. 아, 인재죠. 네, 그래서 이 사실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완전 악독 범죄자들만 모아놓는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애들 상태가 동료들이 좀 협조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감시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이질감이 느껴져요. 얘는 그냥 엘리트예요. 되게 먹물 많이 먹은 엘리트인데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자기 근데 범죄자들. 몸은 먹물이 아니던데. 아, 그렇게 몸 좋지 않아요. 아, 괜찮던데. 그래요? 네, 포스터 사진 보면 장난 아니던데. 아니 근데 이 생긴 게 딱 달래. 우리 그 옛날 그쵸. 일본 만화 보면은 이 사람 우리 편이다 악당이다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 웬투어스 밀러 네. 분이랑 밀러의 형님 딱 두 사람만 사람같이 맞아 생겼고 맞아. 나머지 범죄자 동료들은 나머지 다 V야. 나머지 다 북두해권 나오는 맞아. 거. 북두해권 네.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 저도 시즌 1은 그쵸. 봤는데 생긴 것 자체가 캐스팅을 잘했어. 맞아, 인정하시죠? 아니 네. 그러면 2005년부터 지금 12년 동안 그 감옥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시즌 1에서 이 감시와 주변 범죄자들의 그 감시, 관심을 피해서 이 계획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 주인공 석고필이 느끼는 그 긴장감이 이입이 돼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사람들.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원은 진짜. 그래서 거의 뭐 그 사람들 간증에 의하면은 한 시즌을 그냥 끊김없이 다 봤다. 22편이거든요. 그걸 다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아 22편이나 나오고. 근데 저는 보다가 끊었어요. 왜냐면 긴장감이 너무 심하니까 맞아.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냥 너무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지 테마송 기억하시죠? 테마송. 짠짠짠짠짠짠짠짠 이거 내가 편집하면서 깔아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힘든데 네, 그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드 붐을 일으킨 작품인데 그래서 한기수의 드라마가 22편으로 방영을 끝냈는데 왠지 모르게 뒷얘기를 암시하는 듯한 열린 결말로 끝나더라고요. 이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짜증나는 우려먹기의 시작이라는 걸. 그래서 곧이어 이듬해 시즌2가 방영이 되는데 2까지는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즌 1에서 좀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아 탈옥을 못했어요. 아니 탈옥은 했는데 탈옥은 했는데 네. 조금 애매하게 탈옥을 끝나요. 딱 하고 나서 끝났어요. 네. 근데 아. 그러니까 문제는 딱 나오자마자 끝났어. 형님의 누명을 벗기는 게 목적인데 탈옥은 했지만 누명은 아직 안 벗겼거든요. 예. 그리고 그냥 탈옥해서 뭐 어디 정착을 하거나 이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딱 끝나지 네. 않고 네. 탈옥하고 끝났어. 그냥 그 교도소 쇼생크 탈출 같은 거 보면은 탈옥한 뒤 어떻게 그쵸, 할 그쵸, 건지를 그쵸. 예, 예. 그걸 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예.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노후 계획 이런 게 없어요. 어. 그냥 그래서- 나오기만 한 거예요. 그냥 직장에서 나오기만 했네. 예, 그 그쵸. 뒷몸뚱아리로 그냥- 퇴직금도 못 받고. 사직서만 낸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은 뒤에가 나와야지. 그래서 뭐라도 시즌 벌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2가 나옵니다. 예. 시즌 2가 나와서 이게 주인공들이 멕시코로 이동해서 도망치는 얘기를 다루거든요. 네. 근데 시즌 1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허접한 퀄리티에 계획도 없고 도주만 하는 얘기라서 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재미없었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프리즌 브레이크를 빙자한 허접대기 진짜 땜빵용
진짜로 말 그대로 땜빵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애초에 시즌 1만 기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스토리 라인이 더 이상 있을 리가 그러니까 시즌 있을까요? 2는 뭐 연장 방송 같은 거라서 네, 그렇죠. 제대로 된 스토리가 나올 수가 그래도 없었죠. 정으로 저는 봤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형과 동생이 이렇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정착을 하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즌 2에서도 뭐 제대로 안 끝나고 그리고 곡물 스토리는 아직도 또 이어집니다. 시즌 3가 또 이듬해 나오죠. 2007년부터 8년까지 방영이 됐는데 파나마의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네, 그 파나마의 감옥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한 그런 감옥. 실제로도 그렇대요. 악독하기로 유명한 무서운 감옥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게 시즌 1의 감옥들보다 훨씬 더 복지가 좋아요. 파나마가 좋은 나라인가 보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세계에서 끔찍한 감옥은 제가 본 게 필리핀 감옥. 아, 네. 그거 근데 그 감옥이 돌아다니는 짤방이 이게 필리핀인지 남미인지 그래요? 네,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닭장 같이 철조망 같은 쳐져 있는 데다 그냥 사람 다 때려놓고 그냥 가득 거기다 차 있잖아요. 다 가득 서 차 있잖아요. 다 서 있어. 잠도 못 잔대. 근데 잠자기도 그게 힘들대. 그 사진의 진실을 몰라요. 하긴 뭐. 스탠딩 석기인가요? 감옥이 뭐 아니라 서서갈비 같은 거 아닐까요? 감옥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서에서 잠시 넣어놓는 그런 곳일 수도 있어. 그런 곳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진실을 알 수는 없죠. 저도 그거 보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했거든요. 사진이었어서. 네. 그래서 시즌 3에서도 막 말로는 야 이거 엄청 무서워 짱 무서운 곳이야 아무도 탈출한 사람 없어. 근데 시즌 3 감옥은 주인공이 문신도 없잖아요. 근데 되게 쉽게 탈출합니다. 네. 그리고 시즌 4 시나리오를 짜기 힘들었겠죠. 문을 안 잠궜네. 뭐 네, 그런 뭐 소리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우연과 우연들이 겹쳐서 막 탈출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시즌 4까지 제작이 되는데요. 배후 조직과 싸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링컨 버로우스 그 주인공 형님. 한테 누명을 씌웠던 그 조직과 싸우는 얘기인데 이 조직이 너무너무 커요. 전 세계에 걸쳐서 있는 그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입니다. 부통령한테 돈 대주고 있는 네. 부통령 스폰서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다 보셨나 봐요. 사실 이제 감옥이랑 상관도 없고 스토리도 거의 히어로물급이에요. 그러니까 홀수 편은 감옥에 들어가고 짝수 편은 싸우는 거네. 네, 그렇죠. 돌아다니고. 이 네. 프리즌 브레이크란 제목과는 전혀 상관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상관이 이게. 그래서 거의 아이언맨급으로 세계를 구하는 마이클 스코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안 보고 싶었는데 또 정이 또 있잖아요, 한국인은. 그래서 또 이걸 또 봅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이제 그래서 막 다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마이클 스코필드는 병세가 악화돼서 죽습니다. 아 주인공이 죽었어요? 네. 아 출연료랑 뭐 네. 기타가 안 맞았나 보네요. 드디어 끝인 줄 알았지? 종영된 지 8년 만인 2017년 시즌 5가 다시 방영이 됩니다. 리턴즈라는 이름으로요. 네. 자, 소코필은 예토 전쟁에서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안 죽었다 컨셉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요? 이어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네,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마이클이 이제 몸을 숨기고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컴퍼니가 또 네, 이렇게 뭐 그거야 찾고 있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사실은 이제 자기 감옥 동료였던 애가 팔이 잘린 애가 있잖아요. 누구였죠 이름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네. 테오도르? 네. 베그웰. 네, 테오도르 베그웰. 예. 테오도르 베그웰이라는 티백. 예. 그 사람 팔이 잘려요. 근데 이 사람한테 누가 의수를 기부를 해요. 기부금을 내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마이클 스코필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서로 이 주인공 그 형 링컨 버로우스와 그다음에 그 아내 세라가 이 스코필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얘기로 나오게 되거든요. 시즌 5가 지금 방영을 벌써 했나요? 네, 올해 초까지 방영을 끝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작가 말로는 시즌 6를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하라고 진짜. 제가 본 거는 시즌 6 대본을 다 써놨다고. 그런데요. 네, 이게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앞서도 얘기를 한 거지만 자본주의에서 돈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늘릴 게 그런데 작품인가? 이게 시청률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흥행이 잘 됐으니까 계속 꾸역꾸역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가 봐요. 근데 그 4는 이제
망했으니까 그 이제 8년 동안 안 나왔다가 이제 네. 폭스 TV에서 그렇죠. 아이템이 이제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좀 그렇죠. 옛날 했던 것 중에 좀 대단한 것 좀 가져와봐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했었고요. 이때 프리즌 브레이크 그거 다시 하면 좀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작품이 예토전생했네. 아니, 나는 맞아요. 의식의 흐름이 보이는 게 프리즌 브레이크 1이 뜨고 야 이거 2편 만들어야 돼. 2편 만들었는데 망했어. 야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이러고 3편 감옥에 넣었어. 맞네. 집어넣었는데 야 이거 그 후속편까지 또 나와야 되니까 감옥에 계속 넣을 수는 없잖아. 그거 또 나왔는데 망했어. 에이 집어쳐 이러는데 이제 5를 만드는 이유는 6는 감옥에 갇힌다. 그러려고. 아니 그럼 그러려고. 5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형 찾아가 아니 스코필드가 형이 죽은 줄 동생을 알았는데 찾아다니는 맞아요. 동생 네. 찾아가. 그리고 동생을 찾으러 가는데 동생이 위험에 빠져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또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동생이 뭐 너무 위험에 빠져서 구체적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내용은 아니에요? 뭐 이제 스포가 될까봐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석고필은 비중이 좀 덜하겠네요. 형이 동생 찾는 거니까. 시즌 1에서 형 비중 정도 됐죠. 쩔이구나. 쩔이네 진짜.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겠다. 시즌 2에서 형 정도?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짜증 나시죠 좀 들으면. 제가 점수를 매기자면 저는 원은 좀 재밌게 봤어요. 솔직히 저는 미드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진짜 유명한 것만 보는데 원은 재밌었어요. 솔직히 이런 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봤으니까. 근데 2, 3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그래서 안 봤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역시 안 보길 잘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세계를 구했는데 굳이 또 살려내 가지고 막 떡을 이렇게 막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엔 전 4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그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게 시즌 1과 2의 경계도 모르고 그냥 2까지 쫙 봤는데 근데 이제 감옥 나오고 나서 뭐 이상한 그 FBI 요원 나와가지고 네, 막 맞아요. 쫓아다니고 도망가고 쫓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뭔가 좀 일이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되고 근데 이야기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2에서 그냥 맞아 도망만 네, 그냥 도망 다녔다로 들었어요. 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2 마지막 편에 이제 그 파나마 감옥에 갇히는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 보면 이제 그 파나마 감옥 보여주는데 보면 뭐 진짜 원에 나왔던 애들보다 더 이상하고 험악하게 생긴 애들 사진 그림 보여주는데 이거는 못 보겠다. 도저히 이거는 못 보겠다. 또 뭐 이야기를 얼마나 망치려 그러냐. 네. 그래서 2 이후로 안 봤어요. 네. 그래서 뭐 5가 이미 방영했다는 것도 방금 알았고 네, 저도 라사님 네.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거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원에 끝나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 한 편 정도 더 해서 네. 후일담 딱 넣고 후일담으로 하나 딱 넣고 깔끔하게 전설로. 예. 그래서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런 류의 미드를 거의 안 봐요. 전 진짜 로스트도 안 봤었는데 미드를 원래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몇 개만 딱 보는데 저는 이걸 아예 안 봤어요. 근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고 재밌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얘기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이 욕하고 싶은 이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봐야겠어요. 시즌 4까지 한번. 근데 원만 근데 보면 시즌- 욕 안 할 걸요, 진짜. 아니, 시즌 그러니까. 1은 절대 네. 욕 안 합니다. 아니 정말. 원은 너무 재밌다고들 해서 이게 진짜 아주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기계 장치를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는 정말 재밌어요. 그 24 그것도 안 봤었어요. 아, 미드. 24도 사실 너무 늘었어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짜증 나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미드는 시리즈화 되면은 이게 장기화되는 게 정말 좀 장점이 된 같아요. 경우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빅뱅 이론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아니 아직도? 그냥 항상 봤을 때 그렇죠. 그냥 뭐 익숙해서 항상 보는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이에요. 수준? 이제 어. 시트콤은 계속돼도 괜찮아요. 시트콤이니까. 뭐 프렌즈나 뭐 그냥 빅뱅 이론이나 이런 거는 계속 나왔으면 괜찮죠.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3.5점 드리겠습니다. 네. 안 보셨는데 0.5점 버프 주신 거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안 봤지만 0.5 더 올려야죠. 네. 전체적으로 고독점인데 지금. 네. 다들. 그렇죠. 다들 별로 그쵸, 별로 싫어하는 그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게 2개 작품을 해봤고 그다음에 저희 2부에서는 제가 이제 강식장과 가이버에 대해서 네, 설명하고 그다음 햇님은 네, 피안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쉬겠습니다. 네. 좀 자기 또 그 도덕성에서는 좀 위험한 거 보네.
아 근데 이건 진짜 작품 쓰레기. 나는 이 마인드 쓰레기 같아. 그러니까 너무한 거야. 야 진짜 봐봐라 이제 이 작가 정신 상태 의심스럽다 진짜. 진짜 위험한 놈. 할 줄 아는 거는 맞지. 떡 치는 거 그리는 거밖에 없어서. 자 합시다. 오케이. 자, 네, 저희가 잠깐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작품 꾸북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나온 작품은 제 개인적인 애증의 작품 강식장갑 가이버입니다. 제가 이제 가이버를 처음 접한 거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경에 문방구점에서 이제 뽑기에서 획득할 수 있는 500원짜리 만화책에서 야 진짜 였었는데,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예, 해적판 만화책이었는데 그때 500원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싸다. 그죠? 500원이면 그때 500원 큰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포로가 50원이었어요. 새우깡 100원. 새우깡 5개. 비슷하네. 비슷하구나. 비싸네요. 500원 진짜 비쌌네. 그러네요. 네. 예, 사실 이제 이게 뭐 한 20여 년 전의 얘기인데 실제 연재 시작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1985년에서 연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연재 진행되고 있는데 32년의 연재 기간 동안 단행본이 30권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5스타 스토리즈보다 훨씬 나은데 네. 정기 계속 연재하는 작품치고는 엄청나게 느린 거죠, 그쵸. 사실. 네. 예, 아주 느린 연재자로 유명하고요.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잘 시도되지 않았던 생체 병기라는 컨셉이나 뭐 인간을 조아로이드 혹은 조아로드로 개조한다는 발상이 이제 잘 먹혀 네. 들어가서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죠. 좀 다크한 전개도 사실 히어로 소년 만화는 잘 없었는데 그쵸. 이제 그런 전개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었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매니아층에게 나름 인기가 있는 작품으로 남아는 있어요. 판매량도 뭐 작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액션물 자체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한 4-5번 정도 읽었거든요, 사실. 네. 뭐 새로운 권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처음 다시 또 봐야 되는 정주행하고 거죠. 정주행하고 그랬는데 저 뭔가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이 거의 진행이 안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재밌긴 재밌는데 너무 느려요. 특히 이제 20권 대 후반부터는 사실 회상씬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예. 뭐 과거 회상하고 아니면 뭐 이제 적 대장 중에 알칸펠 뭐 이런 네. 애들이 있는데 뭐 그런 애들의 과거라든지 뭐 이제 뭐 이 여기서는 이제 외계인이 인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스토리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지리하게 이어져요.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은 짧게 치고 나가고 스토리 전개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막 다큐멘터리처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월간 연재를 주로 하는데요. 이제 월간 연재임에도 불구하고 연재 분량이 매우 작은 작가로 유명합니다. 사실 월간이면 한 30페이지 이상을 해야 돼요, 연재를. 네. 근데 이 사람은 8페이지에서 16페이지 사이를 연재한다고 하니까 한 달에 기다리는 솔직히 독자들 우롱하는 사람 스타일이죠, 사실은. 아니 무슨 시사 만화도 아니고 시사 만화 아니, 아니 뭐- 만화로 바뀌긴데 아니 시사 만화를 월간 모아도 16페이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작품을 더 이상 연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속 그만두고 싶다 네. 그러고 실제로는 이제는 작가를 그만두고 싶다 그래요. 돈은 벌 만큼 벌었나 봐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요런 마인드라면 그러면 계속 그만두면 되지 왜 아직 그리고 있어요? 그 편집부에서는 어느 정도 팔리니까 계속 잡아두고 있는 거고 자기도 계약을 이제 뭐 한 게 있겠죠. 자기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쵸. 이 만화를 끝내고 싶지. 이게 자기가 다른 작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만화를 아니면 끝내고 싶지 돈을 끝내고 싶은 돈, 건 아니기 그쵸. 때문에. 돈을 돈 끝내고 문제인 싶지 것 않은 같아요. 거예요. 예, 네.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끝내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전 들고 나왔어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지만 이건 끝낼 기미도 안 보여, 사실은 지금. 아, 진짜 지금- 끝낼 기미도 안 나와요 지금. 예. 진짜 많이 쳐줘야 60% 정도 갔거든요. 스토리가 한 70%그 정도 간 것 같은데 그러면 10권 나온다 치면 한 10년 이상 더 기다려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 예전에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그가 한 말이 생각났네요. 예. 가이버는 이미 옛날에 끝났어. 돈 때문에 하는 거지. 아 일단 저는 설명 다 하신 저는 다 거예요? 했어요. 저는 예. 일단 저는 이 가이버의 매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가이버가 진짜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가이버가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종류가 착장하는 강화 유닛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 둘이서 공유해서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자기 변신하는 건 소체는 여러 개인데 네. 변신한 걸 업그레이드하는 업그레이드하는 장비가 하나밖에 없죠. 네, 예. 그거를 이제 생각이 전혀 다른 캐릭터 두 명이 그걸 나눠서 써요. 강제로 뺏어갈 수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주인공이라기보다 약간 좀 착한 주인공 있고 좀 나쁜 주인공 있고 안티히어로 같은 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만화책 보고 그 부분은 진짜 재밌어요. 진짜 네. 재밌어요. 네. 그리고 만화책의 호흡이 보면은 얘기가다가 아까 얘기했던 알칸펠 그 대장이 과거 이야기하는 게 원래 만화책 보면 딱 그거잖아요. 이제 최종 대전을 앞두고 이제 썰은 풀어줘야 되잖아. 원래 이런 거였다고. 저는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얘기가 저도, 나올 네. 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이 재밌는 게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여자 가이버 나오고 있더라고. 여자 가이버도 나오고 주인공이 뭐 이렇게 물리쳤던 적들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게 다 리셋됐어. 다시 다 살아나고 네, 뭐 그래서- 와해됐던 조직이 다시 채워지고 다시 리스타트 됐어. 꼭 완전히 그 슈퍼 마리오 8-4 깬 다음 같네요,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인가? 8-4 깬 다음에 다시 1-1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적들이 좀 세죠. 난이도가 좀 올라가. 좀 어려운 1-1이잖아요. 와 진짜 정말 딱 그 스트레스. 느낌이에요 지금. 예. 저는 가이버 진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5점 드릴게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서. 진짜 예. 좋아요. 그 가이버만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아노이도 있죠. 엔톰인가 그 시리즈 엔톰은 걔 아니다. 앱톰 말고 그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 뭐 이상한 액 쏘는 애들 가이버만 상대하려고 녹이 만든. 가이버 장갑 녹이는 네. 애들. 그런 설정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일본 특유의 그 특촬물 있죠. 가면 라이더 느낌하고 약간 다른 히어로물들을 막 적절히 잘 섞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진짜 잘 작품인데 만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그냥 다른 작가한테 넘겼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진짜 제발. 그냥 시나리오만 어느 정도 정리해서 네가 그려라로 넘겼으면 좋겠어.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연재가 느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멘탈이 약하다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헌터 그러니까 헌터만 이게 봐도 느린 게 문제인 처음부터 건지. 느린 게 아니고 그쵸. 처음엔 하다가 되게 느려지는 열정적으로 거잖아요. 하다가 느려지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되면 시나리오가 그쵸. 안 나오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수습이 안 되는 아니면은 거지. 처음에 구상하고 계획했던 거를 그대로 그리다가 이런 일본 연재 만화들은 이제 편집자의 말리잖아요. 의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꼬아보자 하다가 이제 원래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됐는데 내가 그리는 만화에 내가 정이 떨어진 거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인생 자체가 그 만화가 인생 자체가 그 한 작품의 늪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몇몇 사례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몇몇 사례들을 보면은 그렇게 연재를 중단하거나 질질 끄는 사람들이 또 다음 작품도 질질 끌더라고요. 성향 네. 탓도 성향 좀 탓도 있는 있죠. 것 같아요. 그건 역시 성격의 차이인 성실하지 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분 책임감 같은 거 저렴. 말하는 헌터 작가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네. 사실 마모로 나가노도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판권이든 협상해서 쭉 갈 수도 있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리셋하고 하는 건 자기 욕심 플러스 돈이죠. 실망.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뭐라고 하죠? 실망이 아니라 뭐하지? 좀 실망입니다. 지루해하는 거. 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하다가 어. 맨 처음에 와 이걸 해보면 재밌겠다 하다가 이제 얘 이거 말고 딴 게 더 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유행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유행이 지나니까 자기가 지친 거야.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저도 라사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처음 연재했던 방향과 너무 달라져서 스토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품에도 이제 실망하고 자기 스스로 작품 실망하게 되고. 왜냐면 이 사람 자기 지금 그 무슨 러브 코미디 같은 거 그리고 싶다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가이버가 나오는 러브 코미디를 하라고 해. 그러면서 그럼 아니, 괜찮겠다. 하다가 데이트하다가 막 변신해서 둘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여자 가이버 나왔나 봐. 약간 최종병비기 그녀 그런 느낌으로다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때 가이버를 봤는데 아직까지 연재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봤던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네, 빨리 끝내주세요. 네, 4.5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가이버를 못 봐서 제가 그럼 예. 3점이네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4점 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가이버는 한번
많지 않아서 한번 보세요. 저 꾸봉 네. 저 수봉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초반은 재밌어요. 한 30권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맘 잡으면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근데 이거 옛날 그림체일 거 아니에요. 아 그림은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림은 잘 좋아요. 네. 그 약간 옛날 오라베틀러 단바인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캐릭터가. 그쵸. 비슷하죠. 오라베틀러 되게 비슷하죠. 비슷해요. 잘 그린 옛날 그림체일 거 아니에요. 네, 잘 맞아요. 그린 옛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물들은 지금 보면 좀 약간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적들이나 액션 씬은 확실히 괜찮아요. 네. 그러면 좀 보기 힘들 네.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자 마지막 작품 피안도입니다. 야 이거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아, 피안도는 깔려면 진짜 하루 종일 깔 수 있어요. 네. 피안도 일단- 특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오늘 방송 점수 주시는 것들 보니까 오늘 제가 보기엔 제가 꼴등할지도 모르겠다는 아, 생각 잠깐 했어요. 저는 거의 잠정적 1등이라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피안도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은 설명을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2002년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현재 15년째 연재를 15년. 하고 있는 흡혈기 일단 만화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네요. 약합니다. 15년이면 네. 뭐 좀 귀엽네요. 약해요. 아 근데 권수가 안 귀여워. 15년이면 지금 한 40몇 권 나온 것 네. 같은데 50. 그쵸, 거의 50권 가까이 50권 나왔어요. 가까이 네, 나왔을 맞아요. 거예요. 여기는 네. 잘 나가는 밧줄소 200권. 아유 아니, 그거는 그거는 연재 기간 다르죠. 일단은 흡혈기 만화라고는 하지만은 피를 마신다는 것과 송곳니가 있다는 것 말고는 딱히 드라큘라나 흡혈기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괴물 아니에요? 예, 아니 햇볕 받아도 그냥 괴물만 합니다. 예. 오히려 배기가스 예약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안개 없는 미스트예요. 안개 없는 미스트 이거 굉장히 소름 돋네요. 안개는 없는데 미스트. 감옥에 안 들어가 있는데 뭐 프리즌 진짜 브레이크 같은 거. 진짜 병신 같다. 감옥 없는 프리즌 브레이크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일단 스토리는 시작은 이랬습니다. 실종된 형의 소식을 알고 있는 여자를 따라 피안도라 불리는 섬에 들어가서 흡혈귀들과의 사투를 벌이는 아키라와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었어요. 역시 섬이 위험해요. 아일랜드 같은 건가요? 섬 안 좋아. 천사의 섬 그런 거 아닌가요? 맨 처음 거기 김 많이 나오고. 일단 지금 현재는 피안도에 일단 들어가서 싸우다가 지금 2부가 이제 최후의 47일간이라 그래서 이제 대장과 미야비와 싸우는 내용. 그다음에 3부가 돼서 피안도를 나와서 이제 도쿄 일본 본토로 올라온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3부도 뭐 제목 있잖아요. 3부가 48일 후. 뭔가 뭐 네, 할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 좀비 영화 제목이 좀 너무 비슷한데. 우라카이를 심하게 했는데 이거. 네. 이게 지금 초반에는 아키라랑 그 흡혈귀와의 싸움이 점점 치열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초반에 되게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아키라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나요? 아키라 그냥 칼이나 군권 이런 거 안 쓰니까 네, 그런 거 안 걱정 신경 마세요. 쓰지 네. 팔극권 아, 이런 거 안 맞습니다. 써요. 네. 등으로 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점점 설정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전체 작품이 점점 붕괴하기 시작을 해요. 맨 처음에는 작은 섬이었던 피안도가 현재 지금 인터넷에서는 크기가 피안 열도나 대륙 아니냐. 피안 대륙이라고 그래. 왜냐하면은 마을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10개 정도가 나왔었고 마을이 작은 마을이 10개가 나왔고 거기 있는 흡혈귀 말고 사람들이 숨어서 살고 있는 그 지부 같은 곳이 한 3-4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못해도 크기는 제주도만 할 거예요. 제주도만한 크기의 섬에 지금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기억에 시작 설정에는 수백 명의 네. 막 주민이 사는 조그만 맞아요, 섬이라고 맞아요. 했던 것 네. 같은 기억이 있어요. 일단은 흡혈귀들이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 피를 먹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인구수가 못해도 몇만은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공급이 되려면 피가 공급이 되려면 그만큼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쵸. 거고 그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인터넷에 도는 설을 찾아왔습니다. 음. 현재 팬들에게 가장 유력한 설은 피안도 섬 자체가 악귀라서 점점 자라나고 있다. 섬인 거지. 아니 뭐 아이고. 피안도의 설정 네. 수준이면 충분히 네, 가능한 얘기. 일단은 이게 작가 귀에 네.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일단은 나중에 섬이 걸어서 열도를 파괴하고 그럴 거야.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초반에 그 아키라의 성격 같은 것도 약간 고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흡혈귀는 무조건 죽여야 네. 된다라고 해서 친구나 친했던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죽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런 설정들은 나중에 가면 다 그냥 갈아엎어져요. 일단은 뭐 너무 많은 클리셰들도 나오고 미야비 같은 경우 흡혈귀 대장은 싸우다가 툭하면 그럽니다. 이만 물러가 주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질질 끌고 넘어가고 그나마 대장치고 얼굴을 자주 내비치는 편인데 자주 나왔다가 자주 도망가요. 그냥 자주 가요. 그냥 도망도 아니고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응. 때리고 가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공 좋아하는 것 같아. 내 흡혈귀 생각에는. 대장을 격퇴하는 걸 실패해서 흡혈귀 바이러스가 일본 본토를 전부 다 뒤덮게 됩니다. 아니 그럼 처음에 형님은 찾았어요? 형님은 찾았어요. 나중에 찾고 형님은 결국에는 아키라를 구하고 죽습니다. 형- 형님도 심지어 흡혈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키라가 고민을 하죠 그때. 맞아요. 아 형님도 흡혈귀인데 네.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는데 나중에 되면 뭐 흡혈귀도 살려주고 흡혈귀가 피를 오래 못 먹으면 악귀라는 걸로 변해요. 이성이 없는 그 악귀도 살려주고 그래요 아키라가. 나중에 악기랑 같이 네. 미야비 죽이자 그러고 막 그래요. 네, 네.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걔도 사료 안 주면 악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위로 지금 연재되고 있는 3부에서는 흡혈귀 바이러스가 퍼진 일본 본토에서 이야기고요. 아키라가 본래 캐릭터는 이젠 다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악귀라라고 부릅니다. 아키라가 아니, 네. 악귀라. 악귀라로 거듭나서 그냥 미야비만 죽이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막 돌아다녀요. 악귀랑도 같이 편 먹고 흡혈귀랑도 편 먹고 하면서. 그래서 근데 그 미야비를 죽이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이제는 그냥 분노인 거죠. 아키라가 지금 캐릭터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해결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원래 제 생각에 설정은 미야비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 게 맞는 설정인 것 같아요. 미야비가 모든 그렇죠. 악기랑 원흉이잖아요. 그 뱀파이어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나온 여왕벌처럼 이렇게 네, 나오는데 에일리언 퀸 같은 근데 그 거잖아요. 설정도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뱀파이어들도 막 미야비 죽이자고 막 그러니까는 선동하고 막 민주주의가 됐네요. 아니,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화하는 거야. 촛불혁명. 네, 정치는 생물과도 같아서 자라나는 거야. 만화가 초반에 인기를 끌다가 촛불혁명. 편집 쪽에서 아 재밌으니까 좀 더 살을 붙여보자라고 네. 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데 네. 지금은 작가가 즐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초반에는 지금은 완전 격투물 됐잖아요. 주인공이 칼로 막 통나무 자르고 막 통나무로 사람 뭐 입 찢어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근데, 무슨 통나무 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초반에는 사실은 그냥 저스트 공포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주인공이 힘이 그,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도망쳐야 막, 되잖아요. 도망치고 약간 막 머리 되게 많이 생각해서 도망치고 숨고 뭐 이러는 훨씬 그때가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네. 초반에는 진짜 네.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주인공이 뭐 집만한 바위에 맞아도 벌떡 일어나고 수십 분 이미 주인공도 힙혈기가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악귀라라고들 부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악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이거 이 피안도의 진정한 악귀는 악귀라라고 지금 원펀맨 정도 수준의 강력함이에요 지금. 아니 두께가 막 몇 미터 되는 악기를 그 일본도 하나로 썰어낸다니까요. 네. 그렇게 야. 되고 지금 현재는 아니 지금 저는 이거 찾다가 재밌는 것도 봤어요. 일본의 그 피안도 이 만화 설정 파괴만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그놈의 통나무가 어찌나 그렇게 나오는지 번역을 해봤거든요. 네. 구글로. 그러니까 통나무가 자라는 그 특이 목종이 있는 거 아니냐. 아, 나무인데 열매처럼 통나무가 매달려 있는 거. 만화에 통나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툭하면 통나무. 그 정도 통나무를 또 생산해내려면 굉장히 넓은 술인가 오래된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 피안도는 정말로 그 목재 수출만으로 먹고 사는 독립적인 그러니까 국가 아닐까요? 혹시 그 피안도가 사실 통나무가- 인도네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마트 들어요. 라이츠예요. 인구도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네. 2억 명 정도 인도네시아구나. 되니까. 진짜 재밌는 장면이 언제냐면은 그 나중에 통나무가 다 원목이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그렇죠. 원목이에요. 되게 고자요 이게. 그 섬 부자섬이라니까. 굉장히 비싼데 그거. 네. 그 일본 그러니까 피안도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흥미진진하고 약간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나중에 일본 본토에 가서는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흡혈귀들이 총을 가지고 저격수를 하고 있어요. 뭐 인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흡혈귀가 돼도 저격을 하니까 아키라가 엄청 고민하다가 저격수들이라서 머리만 쏘니까 머리만 가리면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후라이팬이나 이런 걸로 머리를 가리는데 제일 웃긴 거는 그 중에 한 놈은 골프채로 머리를 가리고 있어. 근데 흡혈귀들이 몸은 안 쏜다? 머리만 계속 쏴가지고 이게 아니 총알이 그리고 튕겨나가. 뭐 스나이퍼 라이플이 개 호구도 아니고 후라이팬을 못 뚫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강철 뭐 건다리움 후라이팬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고 이미 혹시 바람의 검심에 나오는 그런 그 후라이팬 총알을 아닙니까? 막는다 던 쳐도 그 반동으로 거의 날아가야 돼요. 그쵸. 네. 어. 뭐 일단은 뭐 그래서 끝은 낼게요. 일단 설명을 다들 그 차근차근 미야비를 향해서 나아가곤 있어요. 점점 나아가곤 있고 다양한 악기들을 보여주는 재미는 조금 있긴 하지만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자극적인 장면만 계속 남발하고 있어서 뭐 이 나름대로의 재미를 즐기는 사람, 흥미 위주로 보는 사람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 그 재미를 기억하는 저로서는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코믹스계의 마이클 베이. 아 그럴싸하네. 네, 그 피아노인데요. 저 처음에는 그 공포물이었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어떻게 요 섬을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네, 상황이 맞아. 흡혈귀는 너무너무 세고 그다음에 주인공들은 힘이 없는 인간이니까 그렇죠. 일반인 한 5명 네.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이 사라졌어요. 그쵸. 아키라가 괴물이 되는 걸로. 아니 이제는 흡혈귀가 네. 불쌍할 지경일 때 그렇죠. 무슨 말이 안 흡혈귀가 돼요. 으어 진짜. 살려줘 이런다니까. 맞아. 우와 악기라다. 이런. 네, 그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뭐 작가분이 즐기고 계신다니 뭐 더 네.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15년 연재 중인데 아직 15년 정도는 더 해야 네. 나머지 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겠네요. 네, 그래서 시간 측면에서 좀 더 뭐 해도 된다.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근데 나는 안 볼 거니까. 네, 어차피 나야 안 볼 거고.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그 맘대로 하세요. 네, 저는 그래서 그냥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3.5점 드릴게요. 네. 왜냐면 작가분이 열심히 또 연재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약간 즐기시는 것 네. 같아서. 본인이 지금 의지가 그러니까 있어요. 연재 속도가 네.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연재 연재 속도는 엄청 엄청 빨라요.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3.5점 드릴게요. 의욕적이신 분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분이 공포 만화보다 지금이 더 재밌는 게 아닌지. 그럴 근데 수도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앞에 뜬 작품들은 다 약간 심리물이나 맞아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쿠테타 저는 클럽 같은 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쿠테타 클럽 진짜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쿠? 아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평해도 되나요? 네. 예. 일단은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저도 위키에서 좀 찾아봤는데 이미 이제 편집부에서도 손을 놨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컨트롤할 의지도 없고 일단 이 사이트가 뭐 말씀하셨지만 뭐 설정 파괴를 모아놓고 이러니까 매 연재마다 어떤 설정 파괴가 일어날지 이제 기대하는 지경. 그 기대감이 인기래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래서 바뀌어버렸구나. 편집부도 그냥 이 작가가 어떻게 그려낼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작가 즐겁게 연재하니까 괜찮지 않나 싶긴 한데 개인적인 제 이제 팬심으로는 진짜 그냥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근데 이게 계속 연재가 되는 거 보니까는 그 나름의 뭐 인기는 있나 봐요. 아직. 인기는 많은데 제가 잠깐만 얘기해도 설명드리면 돼요. 예. 최근화를 제가 일본 봤는데 와 이게 되게 실망스러웠던 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갑자기 뜬금없이 관계를 가져요 여자랑 남자가. 그냥 진짜 스토리에도 필요도 없고 그 장면이 나올 이유도 없는데 그냥 심화 과장이 된 거네요. 뜬금없이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심화 대체 과장은 불륜만 가진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심화 과장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장면만 장면이 갑자기 툭 보여주는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서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그 생각을 좀 점수- 아이디어 떨어지면 그러겠죠. 음. 저는 점수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이거 이제 저도 안 봐서 그냥 뭐 이것저것 왜 다 안 봤어? 찾아봤는데 하나도 다 안 봤잖아 지금. 요새 많이 바쁘셨나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연재 만화 특성상 이게 작품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는 허다하죠. 네. 자주 있는 일이라서 뭐 아직 뭐 즐겁게 연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쵸. 4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수가 근데 다 점수가 높네요. 다 너무 높다. 네. 네. 자, 저희 4개의 작품 이제 끝냈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4개 다 사실 좀 짜증이 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이건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뭐 청취자분들도 엄청 예. 있을 거예요. 네. 저희한테 그 주제 제보해주신 예. 네. 나는야 세상의 중심. 중심님 예. 같은 경우가 말씀했던 또 작품들. 그렇죠. 네, 원피스나 네, 원피스도 음. 있고 뭐 음. 여러 가지 있죠. 네. 하이브스타. 용난전도 참 네네. 코난 같은 경우도 진짜 끔찍하죠. 코난도. 코난도 진짜 아직 오래 하고 있으니까. 네. 얘는 뭐 약인가 뭐 잘못해서 애가 됐는데 음.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다시 그 원래 나이만큼 나이 먹었을 근데 거예요. 원래 그 나이보다 더 먹어야 돼요. 그 친구들도 근데 다 안 자랐잖아요. 네. 다 아직 초등학생 아닌가요? 그렇죠. 짱구는 그렇게 따지면 계속 6살이에요. 네.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는 없죠. 네. 네. 그래서 저희 4개 작품에 대해서 순위를 좀 매겨 볼게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오늘은 의외로 네. 다 고득점이죠. 고득점이에요. 다 네. 절반 이상 점수를 네, 네. 획득하셨고요. 네. 그 꼴등이 의외로 네. 라싸님
요 근래 한 번도 브레이크? 꼴등하신 적이 없는데 11.5점으로 꼴등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 자체가 네. 우리 모두에게 약간 인기 없는 컨텐츠이기 그렇죠. 때문에 특이점이 네. 많아서. 네. 아니 네. 여러분은 서브컬처만 즐겨서 그래요. 이것도 서브컬처예요. 서브컬처예요. 빠져나가려고 미드일까? 그래. 야. 미드도 서브컬처야. 양키 문화냐 일본 문화냐로 아. 나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외색 짙은 놈들. 아니 보고 자란 게 그건데 어쩔 수 없지. 외세. 예 그리고 3등이 피한도입니다. 의외로 아. 12점. 네. 네. 작가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게 최고의 그죠. 약점이었어요. 예, 작가도 괴로워해야 그런데 그래서 근데 적어도 한 명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는 팬들도 나름 즐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영광의 1등은 네. 13.5점으로 가이버가 1등했고요. 야 네. 역시 작가도 힘들어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작가의 멘탈을 의심했죠. 그리고 심화도 안타깝게 13점으로 2등입니다. 사실은 작품성으로 따지면 심화가 제일 별론 것 같아요. 솔직히 작품성으로 따지면 심화가 최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프리즌 브레이크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꼰대들의 환타지라는 거 근데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라싸님의 프리즌 브레이크 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패스트 앤 프리어스랑 좀 비슷한데? 아, 약간 비슷하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패스트 앤 프리어스도 네. 초반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패스트 앤 퓨리어스는 그만둘 수가 없는 이유가 협찬 때문에. 협찬도 그렇고 흥행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잘 되고 있으니까. 아, 참. 진짜 이 자본주의가 세상을 또 구하기도 하지만 또 문화를 파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하죠. 아니지만 그 돈이 많은 옛날에 게 좋아요. 나는 맞아. 결론이 뭐야? 그 아니 왜? 돈이 많은 게 좋다고요. 저저번 주인가 어디 자연인이다 거기 아, 나온 맞아. 출연자분이 나와서 아, 내가 젊을 때는 돈이 단 줄 알았는데 돈이 지금 다요? 생각해 보니까 돈이 단 것 같아. 근데 그 아저씨는 자연인이 아니던데? 무슨 햇반 아니 전부 마트에서 사온 거 먹고 그래서 무슨 한 가지 소원 같은 거 없으세요? 아 소원이 하나 있으면 마트가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자연인이야? 근데 자연이 약간 좀 조작 논란 같은 거 좀 그런 거 있던데. 엄청 많죠. 많겠죠. 네, 많겠죠. 네. 순수하게 요새 자연인 보면 막 자연인으로 살았다 그러는데 막 1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맞아요. 청소 열심히 그런 하던 것도 있고. 아저씨가 네, 맞아요. 청소를 뭐 음. 매일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연인에 나왔어요. 5년 동안 산에 살았다고. 그리고 뭐 매일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티즌 네, 수사대가 또 네. 뒤져보니 산에 계속 사시는데 가끔씩 집에 내려와고 청소를 그렇게 하시는데 매일 청소한다고 또 방송에서 구라를 친 거죠. 아이고, 참 소재가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김화백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끝내는 지혜. 예. 그냥 그 가이버의 적 누구죠? 네? 그냥 조아노이드들 예, 예. 걔랑 가이버랑 다이다이 떠가지고 둘 다 그냥 동기어진해 해서 끝내면 되니까. 맞아요. 미야비도 그냥 어. 아키라랑 같이 뭐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일합을 겨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낙하하면서 떨어진다든지 뭐 뱀파이어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로 그냥 다 죽는 걸로 그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고마운 분들 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이 늦게 올라가는 터라 이제 아쉬운 댓글들이 많이 좀 달렸었어요. 돌바리 슈님께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아, 네. 올려주시고 굿 PGW님께서도 언제 올라오냐고. 예, 그리고 락항님이 저희 네. 대신 대답도 해주시고 저희 멤버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매니저 활동하실 생각 있으시면 예, 저희는 돈 안 줍니다. 예, 윤낙항님이 또 업로드 하니까 또 잘 듣겠습니다라고 글을 달아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DK 라니스터님께서 마리오도 위인이라며 마리오 오자와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예, 거기까지. 네.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마리오 아니에요? 마리 그래요? 아유 모르죠 다들 예. 아, 저는 울랄로티님께서 모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울랄로티님께서 지금 같은 행보를 유지할 수 있다면 손석희 유재석 같은 분들도 위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 맞아요. 것 같다고. 언론인 예능인도 예를 좋죠. 들면 뭐 찰리 채플린이라든지. 예. 그리고 시크엔젤님께서도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역시 SF 덕후답게 100년 후 위인의 앨런 머스크의 한 표를 던지신다면서 또 엄청난 지식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이게 뭐 궤도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게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긴 하죠. 저도요. 그쵸. 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실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궤도 왜냐면- 엘리베이터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네, 그쵸. 네. 예. 그쵸. 왜냐하면
그럴 그 하중과 자전 속도를 버틸 만한 구조물을- 소재가 건다리움은 없어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스페이스 콜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조합금 제트만 나오면은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창조론 아니, 얘기해 볼까? 야 저번에 너 육체 잃는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거는 과학적인.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AN님께서 맨날 듣기만 하다가 건담 얘기가 나와서 끄적여 본다면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퍼스트 성공한 이후부터는 상업주의에 좀 물들어 네. 버린 탓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25분 동안의 홍보 방송 뭐 그 표현에 되게 약간, 공감을 예, 했어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건담 표현을 팬들 되게 중에. 잘해주셨어요. 네. 이거 녹턴하고 그거 얘기도 굉장히 네. 와닿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크엔젤님께서 에어리언 커버넌트를 보고 오셔서 역시나 저희와 비슷한 감상을 적어 주셨습니다. 맞아요. 에어리언 팬들은 조금 약간 아쉬운 것들이 좀 있었어요. 많이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죠. 그 특히 그 저 샤워하다가 죽는 씬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아 저는 80년대 영화 보는 줄 네,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저기서 죽을까 이랬는데 죽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살구만 노차나뜨님께서 또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트랜스포머도 재밌게 보셨고 그 캐리비안의 해적 5편도 네. 보셨나봐요. 저도 이거는 둘 다 아직 못 봤는데 아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네요. 음. 그리고 오히려 의외로 에일리언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요. 음. 안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낙학님께서는 권투 선수 파키아오가 위인전에 올라갈 것 같다고. 그리고 명작으로는 소녀혁명 우테나를 우테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우테나도 재밌었죠. 네. 재밌었죠. 네. 그리고 또 살구만 노차나뜨님이 또 댓글을 소녀혁명 우테나가 어떤 만한가요? 지난번에 에이스님도 설명 한번 해주셨는데 약간 여자 나오는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뭐죠? 나는 장미로 태어난 오스칼. 베르사유의 네, 장미. 벨사유 장미의 고등학교 버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 저는 걸크러스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혁명이라길래 5.16 혁명 뭐 아 그래서 5.16은 웃고 있었어요. 혁명이 지금? 아니야. 아, 정말 진짜 그 얘기 하려고 또 물어봤다. 진짜 이거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우테나가 정말. 궁금한 게 아니었어 이 사람. 네. 네 그리고 돌바리슈님께서 라싸님의 캐릭터가 바뀐 거에 대해서 우려의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환영의 댓글로 알고 있겠습니다. 윤낙학님께서 또 프라 얘기를 또 잠깐 하셨습니다. 요즘 반다이가 차세대 먹거리 찾으려고 이거저거 건드는 모양이라고 네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편에서는 끝내야 하는 컨텐츠들을 다뤘는데 절대 끝내면 안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댓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방송 마치고요.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